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지만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직무에서 배제되느냐 더 나아가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오게 되느냐에 대한 그 첫 관문인 법원의 판단을 오늘 받게 됩니다. 윤 총장이 법무부의 직무배제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인데요. 결과는 빠르면 오늘 아니면 이튿날이 될 거란 예상이 우세한 가운데 매우 중요한 보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연상케 만드는데요. 지난 대통령 탄핵 때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명백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은 채 이것저것 덕지덕지 확인되지 않은 사안들을 놓고 언론 플레이로 여론을 호도했었죠. 그처럼 이번 윤 총장 건도 윤 총장을 직무정지부터 하고 이를 합리화하려는 수사가 벌어졌는데 그렇다 보니까 각종 무리수와 불법으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주도한 곳은 추미애를 필두로 한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책임자를 직권남용, 검찰청법 위반 등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 일각에선 추 장관이 지시했다면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추 장관이 지시했다면 이란 가정법이 붙기는 했지만 반대로 이를 추미애가 지시를 안 했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아마 없을 듯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테지만 모든 언론사가 속보로 이 소식을 전한 바 있죠.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된 다음 날인 지난 25일 이른바 판사 성향 문건 작성에 관여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늦은 밤까지 이뤄진 압수수색을 총괄한 허정수 대검 감찰 3과장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국장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담당관님 아직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그날 현장에 있던 복수의 사람들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허 과장의 통화 상대방은 누구였냐? 한 사람은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직속 상관인 뉴욕 법무부 감찰관을 건너뛰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 심재철 국장은 추미애의 신복으로 지난 2월 자신이 대검 반부패 부장 재직 때 보고받은 판사 성향 문건을 9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문제 삼으며 판사 사찰 의혹 프레임을 짠 당사자로 전해집니다. 즉 설계자란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런 통화가 왜 문제가 될까? 그 해답은 검찰청법에 있습니다.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총장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한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지휘했던 허정수 과장이 아직 안 나왔다고 대답한 것은 다른 사찰 문건이 안 나왔다는 뜻인데 이건 명백히 검찰청법을 어긴 압수수색 지휘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에는 상황 보고를 하면서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에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법무부가 이첩했다는 수사 참고 자료의 경우에 윤 총장은 물론 조남관 대검 차장, 즉 총장 직무대행에게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윤 총장 직무정지 다음 날 이뤄진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역시 조남관 차장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그의 결재 없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입니다. 자, 때문에 윤 총장 직무정지부터 하고 이를 합리화하려는 수사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각종 무리수와 불법이 자행됐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말 법을 우습게 하는 정권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충분한 사전 준비 절차 없이 왜 이렇게 얘네들이 서둘렀을까? 자, 오늘 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집행 정지 당하기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집행 정지되기 일주일 전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에게 영장 청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승인이 나지 않고 수차례 보안 지시만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보안을 거쳐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최종적으로 영장 청구를 보고했으나 5일째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대전지검이 영장 청구를 요구한 건 지난해 12월 1일 심야에 세종시 산업부 청사로 들어가 월성원전 관련 파일 444개를 삭제한 데 관여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때가 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발표하기 일주일 전쯤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신성식 반부패 부장은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반대했고, 신 부장의 반대 의견을 포함해 윤 총장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윤 총장은 신 부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전지검의 영장 보완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대전지검은 영장을 보완했고 23일 대검 반부패부에 최종 보고서를 올리겠다고 구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또 공교롭게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결정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 후 대전지검은 24일 오후 늦게 보완한 최종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지검의 최종 보고가 이루어진 직후인 같은 날 오후 6시 5분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즉 윤 총장은 대전지검의 최종 보고를 받지 못한 채 직무정지를 당한 것이죠. 자, 이후 대검은 이날까지 대전지검의 영장 청구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딱딱딱 맞아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십니까? 저도 언젠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추미애가 마지막 카드인 윤석열 직무배제 카드를 쓴 건 원전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그간 꽤 많았습니다. 즉 대전지검이 원전 수사에 속도를 내고 그 칼끝이 청와대를 향하자 윤 총장이 직무정지됐을 수 있다는 건데요. 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죠. 대전지검이 지난 5일 산업부 압수수색 등 원전 수사를 본격화한 직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에 대한 권한 남용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맹공격을 시작했고 공수처 연내 출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 재유행으로 일정이 빠듯할 정세균 총리도 난데없이 산업부를 찾아 공무원들을 격려했죠. 뭔가 짜 맞춘 듯 돌아가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사안을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현 여권이 국민 알기를 우습게 보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게 된다는 오만한 발상에서 비롯된 대형 사고,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국민이 절대 우습지 않다는 사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점을 저들에게 반드시 경고해 줘야 합니다. 이번 사안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개인의 포커스가 자꾸 맞춰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일은 문재인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국민을 기망해했던 모든 파렴치한 행태들의 결정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